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사용자를 위한 V-ray 시작하기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 V-ray 어셋 에디터에서 매터리얼 부분에 관한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이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를 보시게 되면 자, 가운데 요 화면만 두고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확장을 시켜놓고 보시게 되면 기본 매터리얼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은 매터리얼 에디터라고 해서 재질 편집 창이 떠요. 재질 편집 창이 뜨고 가운데는 매터리얼 그 재질들의 목록 매터리얼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보시게 되면 두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매터리얼 리스트 옆에 보시게 되면 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V-ray에 저장이 되어 있는 V-ray라는 이 플러그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재질들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게 되면 목록이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매터리얼의 카테고리 항목이 뜨게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은 이 매터리얼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 재질을 선택해서 여기 에디터에서 편집해서 원하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그 재질의 디퓨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에디터 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부분에 이런 슬롯 형태, 구 형태의 미리 보기 창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구 형태의 미리 보기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그 재질에 디퓨즈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디퓨즈라는 거는 기본색, 기본 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색상,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기본 맵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말해요. 패턴이나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이미지, 내가 원하는 뭐 그림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색이나 맵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컬러, 디퓨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컬러라는 항목에서 내가 색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격자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맵 버튼을 눌러서 맵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퓨즈의 컬러 지정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일단은 먼저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는 일단 베이스 모델은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보기 형식은 현재 지금 어떻게 투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 투영법으로 볼 거야 라고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지금은 간단히 테스트 할 거니까 투시법으로 쓸 거고요. 자, 일단은 육각형을 좀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고요. 푸시풀 사용해서 돌출을 시켜 놓도록 하고요. 자, 구를 하나 좀 만들기 위해서 자, 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자, 컨트롤 누르고 중심. 이렇게 해서 자, 복사해 주시고 자, 면 선택해 주시고 팔로우 미 단면 선택해서 이렇게 구 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일단 무브 사용해서 위쪽으로 좀 올려 놓도록 하고요. 자, 비교를 할 때는 이런 평평한 면과 부드러운 곡면이 있으면 좀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재질이라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색상이 모두 다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를 왼쪽에 홈 버튼, 모델안 버튼을 눌러서 이 모델 안에 있는 기본 재질들 목록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V-Ray 어셋 에디터를 내가 열어주려면 자, V-Ray 이 툴바 보시게 되면 V-Ray for SketchUp이라는 툴바에서 제일 첫 번째 어셋 에디터를 클릭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저는 도킹을 시켜놓고 V-Ray 어셋 에디터 클릭하시게 되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V-Ray를 구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V-Ray 어셋 에디터 대화상자가 열리게 돼요. 자, 확장하게 되면 오른쪽은 에디터, 확장하게 되면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뭐가 뜬다고 했어요? 라이브러리가 뜬다고 했었고요.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미리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V-Ray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재질들 쭉 목록이 나열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쓰시기는 편한데 얘네들을 쓰시려면 내가 이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 항목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다 배우시고 나서 이 좌측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다 배우시고 나서 쓰기를 저는 일단 권장을 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라이브러리와 카테고리는 일단 접어두고요. 자,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모든 항목들이 다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매터리얼 뜨고 라이트 조명 뜨고 텍스처 뜨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서 자, 매터리얼만 확인할 거야. 매터리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디퓨즈에 관한 항목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전 시간에 세팅, 기본적으로 V-Ray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장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 세팅 방법. 자, 상단의 어셋 에디터에서 여기 톱니바퀴 세팅 버튼 눌러주시면 자, 오른쪽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들어가셔서 자, 프라이머리 레이 첫 번째 엔진을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 엔진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배경 텍스처 맵 버튼 클릭하셔서 자, 어떻게 나는 아래로 내려와서 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그림자 너무 또렷하니까 나는 그림자 좀 옅게 해줄 거야. 2라고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자, 하늘은 어떻게 CIE 클리어로 해줄 거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고품질, 비교적 고품질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매터리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매터리얼 창 나오고 에디터 나오는데 가끔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매터리얼 클릭하고 돌아왔는데 에디터 창이 안 뜰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창을 닫았다가 다시 어셋 에디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셋 에디터 클릭해 주셔도 안 뜨면은 일단 재질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질들은 이 모델 안에 있는 재질들이에요. 보시면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 바뀌고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 재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확인이 되시는데요. 일단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재질 말고 새로운 재질, 새로운 매터리얼 맵을 추가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 Create Asset Editor라고 해서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재질을 새로 만들 거니까 매터리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재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기본 재질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제너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릭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냥 기본 재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름을 나는 바꿀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제너럴릭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리네임 해주시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름 바꿔줄 거야. 리네임 선택해 주시고 얘는 연습 1로 해야지. 연습 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에디터 창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있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디퓨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디퓨즈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컬러는 어떻게 클릭하셔서 컬러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 원하는 컬러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컬러 지정해 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 재질창에서 미리 보기 했을 때 컬러가 디퓨즈에 있는 컬러로 기본색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요. 자, 면에다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V-Ray에서 재질을 부여하실 때는 그룹이나 컴포넌트 상태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면, 각자의 객체가 면인 객체일 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룹으로 아예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 트리플 클릭해서 모든 아이, 트리플 클릭해서 모든 아이, 모든 면 선택해 주시고요.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자, 연습 1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줬어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두 번째 메뉴에 Apply to Selection 이라는 메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적용하겠다 클릭해 주시고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패턴이라는 거를 적용할 거야. 아니면 다른 이미지, 그림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매터리얼 에디터 창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컬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맵 버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격자 무늬의 버튼을 우리는 맵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맵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기본적으로 이 V-Ray가 가지고 있는 재질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를 적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비트맵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비트맵 선택해 주시게 되면 경로창이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적용할 거야. 자, 소스에 보시면 2번 파일 안에 이런 대리석 패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 패턴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창에서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림 이미지를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에디터 창 보시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내가 선택한 이 그림 이미지, 내가 선택한 이 비트맵에 관한 수정창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다시 앞전에 봤었던 그 디퓨즈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 메인 에디터 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화면 우측 하단에 이 V-Ray 어셋 에디터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 Select Previous Asset 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제일 최초의 매터리얼 재질 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디퓨즈는 기본색, 기본 맵이라고 했는데 색을 주고 내가 맵을 주게 되면 맵이 우선시가 돼요. 그래서 컬러는 나오지 않아요. 자, 만약에 나는 다시 컬러를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맵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클리어 하시게 되면 자, 맵은 지워지고 컬러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디퓨즈는 기본색, 기본 맵이다. 재질의 기본색, 기본 맵이다. 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디퓨즈 밑에 있는 자,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플렉션은 일단 반사라는 의미예요. 자, 반사 뭔지 아시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반사시켜서 거울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사량에 따라서 조금만 반사시킬 수도 있고 최대로 반사시켜서 거울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플렉션은 반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리플렉션 컬러 부분 보시게 되면 얘는 반사의 정도 값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컬러에서는 자, 컬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 슬라이더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컬러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블랙, 검은색일 때는 반사 0%,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색 디퓨즈만 보이게 돼요. 얘가 만약에 화이트로 설정이 되게 되면 반사 100%, 이때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간 정도 줬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디퓨즈 반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반 정도 반사가 돼서 보이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고 해서 반사의 선명도, 반사를 시킬 때 또렷하게 반사를 시킬 것인지 흐릿하게 반사를 시킬 것인지 그 반사의 선명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최대치가 1이에요. 최대값이 1이고 내가 여기에서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흐릿하게 반사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프레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넬 효과라는 거는 반사를 사용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반사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나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유리를 봤을 때 유리가 정면에 나랑 평행하게 있을 때랑 사선으로 있을 때랑 아니면 수직으로 있을 때랑 주변에 반사되는 양이 틀려져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그 반사의 정도를 다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프레넬을 사용하는데 얘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할 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리플렉션 IOR이라고 있는데요. IOR이라는 거는 인덱스 오브 리프락션이라고 해서 굴절률을 말해요. 굴절률에 따라 반사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한다 라는 건데요. 보통 이 리플렉션 IOR은 이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요. 이 IOR 값은 나중에 배울 리프락션 아래쪽에 있는 투명도 N 굴절 값에서 IOR 값을 주로 많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 얘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화면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닥이 있는 게 좋아요. 바닥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 요거 육면체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구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바닥은 그냥 간단히 사각형으로 만들어서요. 사이즈가 좀 있어야 반사되는 게 보이니까 사이즈 조금 크게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바닥을 먼저 재질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재질 주기 위해서 바닥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재질 줄 때 주의하실 점은 앞면에 재질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우클릭하셔서 면 반전시켜서 하얀색, 밝은색 면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이미 제가 선택을 하고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눌러서 매터리얼에서 기본 재질 적용할 거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우클릭해서 이름 위에서 우클릭해서 리네임 들어가서 얘는 뭐로 할 거야? 바닥이라고 할 거야. 내가 얘 찾기 쉽게끔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바닥은 이제 보색이 돼야 보색 관계의 색을 지정해야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자,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죠. 그래서 약간 어두운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자, 이 바닥이라는 이름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Apply to Selection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Apply to Selection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자, 바닥에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렌더는 여기 어셋 에디터에서 주전자 모양 얘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여기 이 렌더 위드 V-Ray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요 창 뭐라고 했어요? 프레임 버퍼 창이라고 했었죠? 프레임 버퍼 창에서 요렇게 지금 현재 재질이 들어간 상태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들어간 거 확인됐고요. 이번엔 바닥에다가 반사값을 좀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반사값을 좀 주기 위해서요. 자, 얘한테다가 제가 일단 우클릭해서 요거 딜리트 해주시고 요 화면을 저장을 좀 해줄 거예요. 히스토리에. 그러면 제가 옵션에서 VFB 세팅 들어가셔서 히스토리 탭에서 이네이블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본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네이블 체크해 주시고요. 요 아이콘도 활성화가 되면 세이브 앤 클로즈 눌러주시고 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세이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다고 했고요.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바닥에 디퓨즈는 줬고요. 자, 그 밑이 리플렉션 반사예요. 반사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에서 지금 프레넬 효과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반사량이 틀려지는 거. 네,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으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프레넬을 체크 저는 풀어주고 시작할 거고요. 자, 리플렉션 컬러는 기본 검은색. 아까가 검은색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제가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중간쯤 회색으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보기 창에서도 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다시 한번 렌더. 자, VFB 창에서도 오른쪽 상단에는 렌더 버튼 눌러서 렌더 시켜줄 수가 있어요. 렌더 시켜주시면 현재 어떻게 바닥이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육면체 구 반사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장면도 저장을 할 거면 이렇게 세이브 투 히스토리에서 저장해 주시면 자, 나는 요걸 볼 거야. 2번 전에 했던 게 누적이 된다고 했었죠? 먼저 했던 거 볼 거야. 로드 1번 볼 거야. 로드 해서 비교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지금 선명하게 반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너무 선명해. 그러면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을 줄여 주시는 거예요. 최대가 1이에요. 여기서 나는 좀 더 흐릿하게 할 거야. 0.8, 1보다 작은 소수점 0.8 정도로 내려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 창에서도 약간 선명도가 떨어져서 흐릿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아래쪽에 반사되는 부분이 흐릿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0.9로 주면은 1과 0.8 사이에 흐릿한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저장해서 항상 로드 하시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됐나요? 로드 하시게 되면 비교가 잘 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빨간색의 이 육면체와 육각기둥과 그 다음에 구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육각기둥하고 구는 연습 1로 했었죠. 우리가 디퓨즈의 컬러만 줬었는데 여기 리플렉션에서 반사를 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죠? 프레넬을 주게 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체크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자,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얘는 조금만 반사시켜 줄 거니까 슬라이더를 조금만 움직여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렌더를 다시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반사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 초록색도 반사가 돼서, 그리고 서로 지금 이 구하고 육각기둥 서로 반사가 돼서 여기 구 조금 보이고 육각기둥의 옆쪽에 있는 이 구에 보시게 되면 옆쪽에는 육각기둥 요렇게 보이게 되는 거, 그리고 하늘 주변 배경 반사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반사량을 좀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반사가 돼서 자신의 컬러, 디퓨즈의 컬러가 좀 죽게 되는 거, 디퓨즈의 컬러가 덜 표현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거울처럼 너무 또렷한 것 같아. 그래서 반사량을 나는 좀 줄여주고 싶어. 일단 히스토리에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나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선명도를 좀 줄여줄 거야. 0.9 정도로 살짝 낮춰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 렌더 걸어주시게 되면 좀 더 선명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저장시켜 놓고 아까 글로시니스 값 1일 때랑 글로시니스 값 2일 때랑 보시면 차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리플렉션은 반사,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 값을 준다. 검은색은 반사 0%, 흰색은 반사 100%이며 그 다음에 이 반사되는 그 선명도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에서 준다. 최대치는 1. 1이 가장 선명하고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약간 거칠어진다.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고 거칠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V-Ray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